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5일 마감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흔들렸네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급증으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나머지 쪽은 좀 약세로 보였습니다. 어제 네이버 급락했는데 역시 AI 이슈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뭐 중국 안 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크로바 AI가 앞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 서치 GPT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면 카카오나 다른 AI 관련주보다는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셀트리온이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네요.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쭉 봤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주요한 점,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큰 차이점은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리포트도 보시면 내용이 거의 절반이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 뭐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뭐 차이를 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이끄는 쌍두마차 올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매출액 11%, 영업이익 30%가 증대된다. 이 핵심은 램시마 SC가 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존에 있던 매출이나 이익에 대비해서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램시마 SC가 미국까지 이제 허가를 또 받으면 또 추가적으로 또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2020년도의 랠리가 좀 기억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2020년도의 랠리가 기억나는 것과 별개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어떤 흐름이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붐이 나서 붕 올라간 것처럼 당시에는 바이오 제약 쪽이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붐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 내용은 실적을 바탕으로 낼려진 거는 좀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기억이 난다. 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제 실적이 워낙 좋다는 거는 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매출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익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매출하고 이익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10억 원 단위죠. 그러면 SC가 150억 2022년에 150억 매출에 지금 올해 4천억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굉장히 큰 폭의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900억. 그러니까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지금 뭐 거의 뭐 없다고 봤는데 지금 700억.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4천억대로 이 두 가지가 완전 퀀텀 점프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출도 그렇지만 이익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램시마 SC만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존의 어떤 움직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셀의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역시 똑같은 얘기죠. 리플라이마, 램시마. 이게 뭐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뭐 조금씩 뭐 해외 판매 뭐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온 게 미국 직접 판매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조금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램시마, 플라이마.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램시나 SC가 4천억, 5천억 똑같죠? 예. 유플라이마가 3,700억. 그러니까 뭐 국외, 뭐 유럽,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 중첩되는 데도 있고 좀 중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부분은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만 아니면 그냥 케미칼 의약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각종 부분을 다 일일이 체크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주식 투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더 오래 장기 투자하고 그걸 모른다고 그냥 모르니까 투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장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 뭐 장사하는 것도 똑같죠. 뭐 내가 뭐 BBQ 치킨 점포를 하나 내더라도 뭐 한 10억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과 뭐 딱 빚내서 1억 빚내고 1억 가게 차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램시마와 유플라이마가 올해 내년에 이제 급성장한다가 이제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좀 산뜻했습니다. 그렇죠? 15만 원 셀트리온 이제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 때가 올 초에 뭐 글로벌 바이오 제약주들 다 조정받고 그리고 서정진 실적 발표하고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뭐 거의 이제 N자형 상승을 하고 있네요. 웬만해서는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생뚱맞게 뭐 혼외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털썩 내려앉더니 장중에 그냥 올라와 버리고 그냥 지금 셀트리온은 엄청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이나 뭐 세력들이나 네, 뭐 실적을 이미 다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뭐 각종 악재들을 이용해서 뭐 분식 회계 악재 이용하고 그다음에 서정진 혼외자 얘기하고 뭐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을 투매를 유도했다가 물량 받아서 수익 내고 또 물량 받아서 수익 내고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이평선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하고 꽈리를 틀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241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꽈리를 틀면서 매집 구간이 이루어집니다. 막지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주가가 또 16만 원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15만 원 선만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은 뭐 이 구간에서는 꾸준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니면 뭐 개인 뭐 큰 손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요러다가 이제 점점 정배열 만들고 일목균평 선행스팬 양운으로 흐름 바뀌고 하면서 지금도 양운으로 좀 바뀌고 있죠 여기. 그러면서 추세가 완전 살아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뭐 미국 경기나 글로벌 제약 바이오 흐름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어떤 중소득층의 어떤 소득 증가와 네 뭐 각종 고령화, 초고령화, 뭐 이런 일본과 미국, 뭐 중국의 어떤 이런 흐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게끔 내러티브 전략을 계속 추구하겠죠. 예.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 셀트리온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알아서 만들게끔 여러분은 그냥 파도에 실려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경우는 늘 얘기 드리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그냥 모를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과거에도 흔들릴 때마다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얘기 드릴 때는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불안하면 내 계좌 말고 차명으로 아니면 차명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비자금 계좌를 만들어라, 비밀 계좌를 만들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분, 뭐 배우자분, 뭐 이런 분들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서 그 종목, 그 자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해라 이 얘기인 거죠.
만약에 뭐 내가 20만 원 샀는데 셀트리온을 계속 물을 타면 지금도 아직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뭐 15만 원일 때, 16만 원일 때 샀던 아들 명의, 뭐 자녀 명의, 뭐 딸 명의, 배우자 명의의 어떤 주식들은 지금 다 5% 10% 수익 나 있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사둔 종목에 마이너스 30%인 종목을 자꾸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계좌를 파서 그 계좌가 플러스 나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나중에 한 30-40% 수익 났을 때 수익 실현해도 기분이 좋고요. 어쨌든 이쪽보다는 그냥 계속 물 타는 것보다는 현명한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네이버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30만원에 사서 지금 물려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냥 다른 계좌 만들고 자녀 명의 계좌 만들고 배우자 명의 만들어서 20만원에 지금 사라는 겁니다. 예, 그럼 20만원에 사둔 거는 마이너스 5% 하든 10% 하든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30만원에 산 거 계좌에 20만원짜리 네이버를 계속 사면 그냥 마이너스만 그냥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가 그냥 전량 손절하고 나가면 나중에 네이버 40만원 가 있는 걸 2년 뒤에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네이버냐 삼성전자냐 셀트리온이냐 차이가 없습니다. 네. 나는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 그런 어떤 디테일함이 난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나는 거죠. 회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 뭐 이상한 얘기,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봤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매일 공매도 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맨날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어떤 우리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많이 얘기한 게 명분이 도대체 전쟁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파병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 그러니까 근원적인 확실한 누구나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이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왕이라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명분, 근거, 이유가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바로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확고한 이런 확실한 눈에 보이는 실적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그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코로나 때 마찬가지, 뭐 지금 마찬가지, 앞으로 마찬가지. 뭔가 그럴 만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생기면 주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이 나쁜 쪽보다는 긍정적인 숫자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실적으로 램시마 SC라는 어떤 막강한 서정진 회장이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그 제품이 매출을 이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차트가 뭔가 좀 꽈리를 틀고 완성돼 가면서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 이평선은 밀집될 거고 캔들들도 밀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도 계속 밀집되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241선이 이제 고개를 살짝 드네요. 이제 16만 원에서 고개를 플랫하게 가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셀헬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원형 바닥형 모습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121선이 골든 크로스를 했네요. 그렇죠? 뭐 꼭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좋은 시그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0개 중에 60개, 70개가 좋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골든 시그널들이. 다만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100개 종목들은 수익률이 다른 안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의 힘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손절할 것도 그냥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수익이 났는데 조금 팔까 말까 고민되는 것도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죠.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른 사람 내 계좌 말고 자녀 명의라든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오픈해서 그쪽에서 또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마이너스 20-30% 난 계좌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한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차명이나 다른 명의 뭐 배우자 자녀 명의로 해서 좀 수익이 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셀트랙 안 줄 때 그렇게 되신 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아니면 기분이 어떻다, 뭐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잘 되는 게 좋죠. 뭐 셀트리온도 잘 되고, 삼성전자도 잘 되고, 네이버도 잘 되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투자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